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첫 소식은 아주 상큼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3월 31일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이 밀리언셀러가 되다 못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블랙핑크의 지수가 지난 가을 LA에서 했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당시 가수 카밀라와 콜라보 무대를 가졌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 잡지 인터뷰에 등장한 지수는 지수, 카밀라 카베오. 음악을 랜덤으로 듣고 있다가 카밀라의 라이어가 흘러나왔고 듣자마자 어떤 그림이 그려졌다는데요. LA에 있을 때 카밀라에게 같이 퍼포먼스 하자는 전화가 왔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카밀라가 제안도 해줬다네요. 이런 콜라보는 무조건 환영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 6년간 사귄 남친이자 영국 배우인 조 알윈과 깨졌습니다. 첫 보도는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서 나왔는데요. 테일러와 조는 몇 주 전에 헤어졌고 두 사람의 이별은 우호적으로 담담하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테일러는 현재 월드 투어 중이며 다음 주부터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쩐지 투어에 조가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테일러와 조는 2016년 가을경부터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기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유대감을 더해가는 모습을 본 팬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었으나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테일러는 작년 10월 21일에 발매한 미드나잇의 수록곡인 라벤더 헤이츠에서 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테일러 본인이 이 곡은 조와의 연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서는 충분했죠. 몇몇 흥미로운 지점들을 살펴보시죠. 3월 중순부터 있었던 투어의 네 번째 공연에 해당하는 3월 31일 텍사스주 알링턴에서의 공연 때 테일러는 조에 대한 노래인 인빈시블 스트링을 공연 큐시트에서 빼고 시련을 테마로 한 곡 더원을 불렀습니다. 이걸 본 팬도 깜짝 놀라는 거 보이시죠? 그 밖에도 공연 마지막 때는 테일러가 사랑의 둥지로 표현한 러브하우스가 활활 불타오르는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와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 게다가 샴페인 프라블럼스의 퍼포먼스 때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테일러의 눈에 살짝 눈물이 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팬들은 인빈시블 스트링을 마지막으로 부른 3월 25일부터 더 원으로 바뀐 31일 사이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날짜까지 유추한 데다 4월 1일엔 테일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셀레나 고메즈가 공연을 보러 왔던 점이 남친과 헤어진 절친을 위로하기 위한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후 왜 헤어졌냐,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둘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나섰죠.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 다시 함께 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는 테일러의 명성이 너무 높아 전 세계가 매 순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헤어지는 걸 결단한 건 테일러 쪽입니다. 이럴 땐 뭐 시간이 약이죠. 으이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 스페인 국대 축구선수 제라드 피케가 오랫동안 사귀면서 두 명의 아이까지 가진 자기 연인인 샤키라를 두고 23살 클라라랑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고 애들은 샤키라가 지금 미국으로 이사해서 키우고 있죠. 피케와 클라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와중에 아주 그냥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SNS로 공개하고 피케는 이런저런 팟캐스트에 나가서는 SNS에 수백만의 야만인들이 비난 댓글을 달았다며 샤키라의 라틴 아메리칸 팬들을 야만인으로 모는 바람에 또다시 비난 폭주. 이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피케랑 바람을 피우면서 FC 바르셀로나의 전 감독 펩 과르디올라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르디올라의 자녀와 클라라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두 사람이 연결된 것 같은데요. 한편 클라라가 과르디올라와 그런 관계를 가진 이유는 피케가 젊은 변호사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죠. 와, 진짜 어질어질하군요. 카일리 제너와 티모시 샬라메의 열애 루머가 떴죠. 한 유명 가십 트윗 계정을 통해 흘러나온 이 특종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코첼라 페스티벌에 가는 것 같다 라는 제보가 이어졌고 어떤 트윗 유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런 장면을 올렸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까지도 당사자들은 아무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단서를 찾아보시죠.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의 접점이 딱 하나 나옵니다. 패션 브랜드 장폴 고티에의 2023 봄 오드 구디르 컬렉션 쇼에 두 사람이 참석했던 것이죠. 둘 다 호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증거는 카일리의 레인지로버가 티모시의 집 앞에 세워진 게 목격됩니다. 목격자들은 카일리가 티모시 집에 익숙한 모습으로 드나든 걸 보면 아마도 처음이 아닌 것 같고, 두 사람은 LA에 있는 타코샵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 안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싶지만 켄달이 배드번이랑 사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몰라요. 킴 카다시안이 드라마에 출연합니다. 무려 내놓을 때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말이죠. 킴은 이 드라마의 12번째 시즌에 출연해 과거 시즌에 출연했던 엠마 로버츠와 연기를 펼친다는데요. 얼마 전 킴은 요런 티저를 자기 트윗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크리에이터인 라이언 머피는 킴 카다시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V 스타 중에 한 명이며 그녀를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의 패밀리로 맞이하는 것이 무척 흥분된다. 각본도 아주 호러블하다 라며 즐겁고 세련된 이 드라마에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시즌 12는 작가 다니엘 발렌타인의 소설 델리케이트 컨디션을 바탕으로 소설에선 임신으로 곧 가족이 탄생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진 안나라는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킴은 리얼리티쇼 스타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엔 드라마 CSI 뉴욕 등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요즘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죠. 그건 바로 이젠 해체한 상태인 세계 최강의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 얼마 전 BBC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 멤버 토마스 방갈테르는 난 기계에겐 느껴지지 않는 인간에게서만 풍겨나오는 감동을 기계적인 외형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로봇 기술의 진전을 기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우린 항상 인류의 편에 서 있었고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AI가 더 발전한다면 음악의 개념이 바뀌고 인간이 퇴행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라며 우려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자신들은 로봇 캐릭터를 사랑하고 퍼포먼스 할 때가 행복했다고 추억을 되새긴 토마스는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가장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로봇입니다. 라고 말이죠. 요즘 아리아나 그란데 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죠. 왜냐면 너무너무 마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반년 정도 뮤지컬 영화인 위키드의 촬영에 매진하고 있는 아리아나가 얼마 전 런던에서 콘서트를 보러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글쎄,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과거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는 거. 팬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아리아나가 결국 직접 등판했습니다. I'm not good at it and I don't like it, but I just wanted to address your concerns about my body and talk a little bit about, I think we should be gentler and less comfortable commenting on people's bodies. Healthy, unhealthy, big, small, this, that, sexy, not sexy. I don't, we should really work towards not doing that as much. I know personally for me, the body that you've been comparing my current body to was the unhealthiest version of my body. I was on a lot of antidepressants and drinking on them and eating poorly and at the lowest point of my life when I looked the way you consider my healthy, but that in fact wasn't my healthy. You never know what someone is going through. So even if you are coming from a loving place and a caring place, that person probably is working on it or has a support system that they are working on it with, and I think you're beautiful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Have a very beautiful day. 네, 아리아나는 건강하답니다. 배우 할리 베리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할리가 얼마 전 인스타로 요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착용을 안 한 것으로 사료가 되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남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런 걸 올리고 있느냐, 존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없는 거냐 등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자 할리는 새우의 심장이 머릿속에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적으며 상대방이 머리가 나쁘다는 듯한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댓글은 지금 삭제됐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부럽다며 많은 칭찬도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에드 시런이 뉴욕 지하철에서 자신의 곡을 열창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모습이 화제였죠. 한번 보시죠. 뉴욕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역에서 한 남성이 에드의 곡 아이즈 클로즈드를 우렁차게 노래하고 있던 그때 뒤에서 에드가 등장. 기쁘게 포옹을 나누고 에드가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죠. 화음을 넣어주던 에드는 제대로 불러주기 시작. 그리고 티켓을 건넵니다. 사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이크형 62세로 과거에 아메리카 가텔런트에 출전해 준결승까지 진출했던 실력자인데요. 준결승 때는 에드의 대히트곡인 Thinking Out Loud를 부르기도 했었죠.
또 2018년엔 마틴 게릭스와 콜라보를 하기도 했던 진짜 가수였습니다. 어쩐지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덧붙여 마이클은 2017년에 지하철역에서 Thinking Out Loud를 열창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숀 멘데스가 여전히 카이로프랙터인 조셀앤 미란다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역시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때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연문설이 돌았지만 지난달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숀이 사브리나와는 사귀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일축.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역시나 조셀린의 존재가 여전히 숀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던 그때 두둔 코첼라 페스티벌 때 숀과 카밀라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한번 보시죠. 좋아 보이죠? 그러다가 쭈압! 지금은 온 인터넷에 둘이 함께 있거나 키스하는 증거들이 속출하는 중 숀의 무릎 위에 카밀라가 앉아있고 목에도 키스하고 Are you guys back together? 이렇게 자기 차에 타라고 하는 숀. 이건 뭐 게임 끝났네요.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가 부상으로 누워있을 때 앤트맨 폴 러드가 격려해주겠다며 보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Hey Jerry, I hear you're a little banged up. Got in a fight with a snowblower, apparently? Anyway, I just wanted to send this video. It's really from the heart, and I hope you're feeling better. Sounds like you are. Apparently you're a pretty tough guy. Maybe I'll get to meet you one day. In the meantime, take care. Take it easy for a while. And next time maybe just let the snow melt. Okay. Feel better, Jerry. 역시 폴러드는 폴러드죠. 이번 소식도 끝내줍니다.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와 베놈2에 나왔던 우디 에러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에도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돌았었죠. 둘이 진짜 형제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진짜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매튜 맥커너이가 팟캐스트인 레스터 컵 카메라에 출연해 호스트인 켈리 리파에게 우리 엄마 케이가 우디의 아버지 찰스와 사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한 건데요. 매튜와 우디는 온 가족이 친밀하게 교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는 사이. 매튜의 아이들은 우디에게 우디 삼촌이라고 부르고 우디의 아이들은 매튜에게 매튜 삼촌이라고 부른다죠. 얼마 전에 그리스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매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디야, 내가 네 아빠를 알아. 그때 매튜는 뭔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 뒤에 이어질 뭔가를 말이죠.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발언 이후 매튜는 우디와 부모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유추해봤다는데요. 매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던 시기에 실제로 살인 청부업을 하던 우디의 아버지가 미국에 있었고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디의 아버지는 우디가 7살일 때 어머니와 이혼하고 감옥에 갇혀 2007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매튜는 우디와 자신의 신체적인 닮음도 언급하며 내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우리 가족들은 나를 우디라고 생각하고 우디네 가족들은 우디를 나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2020년 11월 레드 테이블 토크 인터뷰에 출연한 매튜의 어머니 케이는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을 했을 때 매튜를 출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는 건 매튜의 아빠가 우디의 아빠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팟캐스트 호스트인 켈리가 DNA 검사를 매튜에게 권했으나 매튜는 53년 동안 내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 난 우디보다 그 결과를 보는 게 좀 두렵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팬들은 얼굴도 닮고 친형제보다 더 죽고 못 사는 형동생으로 산 이유가 있었다며 공감하는 분위기. 과연 매튜와 우디는 이복 형제일지 시간과 과학 그리고 매튜의 결심이 알려주겠죠.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레드카펫에서 연인 알렉산드라 그랜트와 키스를 해 화제가 됐죠. 츄도 하고 손도 잡고 꽤 사이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들 놀랐던 이유는 키아누가 그동안 이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던 적이 무척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서 키아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삶이다. 난 그녀를 허니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는데요. 둘이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2019년이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훨씬 전부터 사귀면서 조용히 수년간 유대를 이어온 것일지도 모르죠. 이제야 미스터 위기, 현실 헬렌을 만나서 정착하게 되는 것일지 전 세계 컨티넨탈과 하이테이블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 공개된 조닉 챕터 4 완전 분석 영상과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의 영화 에어와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 모든 썰을 푼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의 청취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졌습니다.